이 네이버 지도로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을 검색하고 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 결제 수단에도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를 추가했고 또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. 이 사회 서비스 10개 사업 12,000여 개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가 있어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하는데요.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먼저 이제 네이버 지도에서도 이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부터 살펴보죠. 네,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 사회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의 이 편리성과 그리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네이버 지도에서 이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. 이렇게 밝혔는데요. 특히 지도에 표출되는 기관 정보 가운데 결제 수단에 현금, 또 신용카드 이외에도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가 추가돼서 정부가 발급하는 이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지난달 8월부터 네이버 지도에서 내 주변의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공 기관을 검색 조회하고 또 초기 상담 예약도 할 수 있다. 이렇게 밝혔습니다. 자, 이 네이버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서비스를 시작하고 뭐 이제 한 달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. 이 실제 좀 검색 같은 걸 해보니까 좀 어떻던가요? 제가 실제로 이 산모 전자 바우처로 검색을 해보니까요. 이 가까운 기관의 이름과 주소, 또 거리 등이 검색이 됐는데 그 중에 한 곳을 클릭하니까 연락처와 함께 이 블로그, 또 이용자의 리뷰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전자 바우처를 발급받은 산모의 경우 저처럼 이 네이버 지도에서 산모 신생아 전자 바우처 이렇게 검색을 하면 주변의 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. 네. 자, 이 우리 방송에서는 이 사회 서비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. 자, 이번 기회에 또 사회 서비스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을 짧게 해주시죠. 네, 기본적으로 이 사회 서비스라는 건 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서비스를 일컫는데요. 이 개인이나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 이 사회 서비스의 범위는 이 사회 복지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의 많은 부분이 이 사회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 대표적인 영역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네, 대표적으로 이 공공행정의 경우에는 일반 행정과 환경, 또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가 있고, 사회복지에는 보육, 아동, 장애인, 노인복지가 포함되고요. 또 보건의료에서는 간병과 간호가, 또 교육에서는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특수교육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. 또 문화에서는 도서관, 박물관, 또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 운영이 포함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사회 서비스는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러니까 이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는 이렇게 이 우리 생활 뭐 모든 거의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는 뭐 이용권, 이 쿠폰과 같은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는 특정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용카드, 체크카드, 실물카드 등을 이용해서 전자적 방법으로 지급하는 이용권인데요. 이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홈페이지는 이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안내를 하고 또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서비스 신청이라든가 이용, 또 비용 지불, 또 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이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에 대한 뭐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이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면 되겠군요.
그렇습니다. 이 홈페이지에서는 이 사업별 자격 조건, 또 신청 방법, 이용 안내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, 또 각종 공지사항과 이벤트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남녀노소 모두 자주 들어가 보는 게 이익이겠죠. 자, 그럼 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서비스는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네, 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는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든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, 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,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, 또 장애아동 가족 지원 사업, 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,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등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등급에 따라서 5일에서 25일간 건강관리사 파견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고요. 오늘 방송을 듣고 이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검색해서 바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와 관련해서 이 정확한 내용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, 이번 네이버 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이 관련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동안 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제공기관을 찾기 위해서 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 지역에 있는 제공기관과 주소를 이 목록 형태로 확인해야 했는데요. 이 정부 관련 홈페이지들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사는 곳 주변의 기관을 바로 확인하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.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이 네이버 클라우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. 이를 통해서 양 기관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과 검색 편의 제고, 또 인공지능과 같은 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, 또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와 공급 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또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고, 첫 번째 과제로 이번 검색 기능 개선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. 자, 그럼 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검색 기능과 관련해서 조금 더 알아보죠. 네, 이번 개선 노력으로 이 네이버 지도에서 이용하려는 전자바우처의 명칭을 검색하면 지도 화면에서 사는 곳 주변의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아울러 이 서비스 제공기관 중에서 이 희망하는 기관은 네이버 지도에서 초기 상담 예약 기능을 신설했기 때문에 이용자가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됐다,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. 또 이와 같은 기능 개선으로 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이용하는 60여만 명은 10개 사업 1만 2천여 개의 제공기관 정보를 검색, 선택, 예약할 때 이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데, 이번 서비스는 국무조정실이 올해 6월 이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선정을 했고요. 또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서 베스트 사례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. 자, 이 적극 행정을 또 수행하려면 제공하는 정부 기관뿐만이 아니라 이용하는 시민들의 협조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? 네, 이 말씀처럼 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은 여러 참여자들의 협력으로 운영이 되는데요.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때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. 이용 대상자, 보건복지부, 각 시군구, 또 사회보장정보원, 또 제공기관이 상호 협력해야 이 적극 행정이 가능한 거죠. 자, 그럼 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그 대상자와 또 관리자, 제공자, 이건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? 네, 이 대상자는 각 시군구에서 이 사회서비스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되는데요. 이 보건복지부는 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하고 또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 결정하는 설계자라고 할 수 있고요. 각 시군구는 실제로 대상자를 선정하고
통제하는 일을 하는 건데,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이 시공구에서 선정을 하게 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. 이 사회보장정보원은 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게 되고 서비스 결제 승인, 또 자금 관리, 카드와 이 단말기 관리 등을 맡고 있고, 실제 이 제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보건복지부의 인정을 받아서 활동하는 기관으로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. 자, 이 어찌 보면 전자바우처는 우리가 평소 흔히 사용하는 신용카드와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. 어떻습니까? 모양과 기능은 비슷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훨씬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. 이 전자바우처 카드는 신용카드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이 작은 카드 안에는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고요. 전자바우처는 단순한 카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이 퍼즐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처럼 보이고요. 이 주요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면 이 전자바우처 카드, 결제 단말기, 또 전산 시스템, 또 정책 지침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것처럼 이 전자바우처 카드 한 장에는 우리가 내는 세금과 또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, 또 제공기관의 전문성이 모두 녹아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, 이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죠. 네,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회원 가입부터 해야 하는데 이 당사자들은 직접 가입하시면 되고요.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이 전자 바우처는 그 아이 이름으로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가입하시면 됩니다. 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각각 가입하시면 되고요. 또 마이페이지에서 이 서비스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주어진 전자 바우처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이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를 네이버 지도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검색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전자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나라 복지 사업도 그만큼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이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기 자신에게 또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 신청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나은 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